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동산 시장의 업무 영역 전쟁이라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업무 영역 게임은 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급변하는 국제사회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집값은 상당히 불안정하게 심한 이 변화를 겪게 되고 있고,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가 매년 1, 2만 명씩 이제 늘어나고 있고, 현재 45만 명이 넘었습니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도 10만 명이 넘어갔고, 그야말로 이 포화 상태로 경쟁력이 아주 날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장에 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자의 이제 영역이 뭐니 해도 이제 점점 잠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현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목 상권의 어떤 대명사인 골목 슈퍼, 지금 이제 가면은 CU라든가 GS25, 또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이런 대기업들이 골목마다 다 차지하고 있어요. 또 옛날에 그 골목 빵집도 이제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나 또 어떤 이마트24까지도 합류해가지고 이제 이미 대기업에서 잠식이 당해버린 상태가 된 지도 아마 오래됐죠. 골목에 가보면 이제 중개업소도 이전에 어떤 대기업, 외국계 부동산, 은행, 또 타업종이라든가 부동산 중개어플, 직방, 다방 등 해가지고 굉장히 난립해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어떤 업무 영역이 점점 잠식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우리가 말하는 이 골목 상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참 퇴근을 하면서 이 골목을 굽이굽이 올라가면서 때로는 자파상에도 들르고, 또 때로는 과일 가게를 지나가면서 정말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운 계절 상품이 풍성하게 값싸게 늘어진 걸 아마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경도 요즘에는 많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퇴근하면서 이 골목 상권을 누비면서 올라가면서 때로는 과일, 때로는 빵집도 이렇게 들르고, 또 때로는 어떤 옛날 통닭이라든가 축산시장에 들러서 돼지고기, 소고기도 한 건씩 이렇게 사들고 가고, 또 빵집이나 빵을 사 먹든가 아니면 오뎅집 또는 만두집에서 참 군것질도 이렇게 하고 올라가던 옛 추억이 아련합니다만은, 이제는 이러한 풍경도 강북의 어떤 일부분이나 아니면 시골 오일장 아니면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아련히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촬영되고 있는 이 골목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면은 조만간에 이 모습이 영원히 추억 속으로 사라질 그러한 장소입니다. 참, 들기름, 떡집, 깨, 또 어떤 슈퍼마켓 밑에서 얼음, 세탁소, 또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부동산 중개업소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상권이 뒤바뀌어 버렸죠. 세븐일레븐이라든지 또 스타벅스 커피숍이나 아니면은 CU, 지금 여기도 세븐일레븐이 보이네요. 또 GS25C, 세븐일레븐, 또 올리브영이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골목 대단히 상권에는 또 이게 있죠. 뚜레쥬르 빵집,
또 파리바게뜨 빵집 등으로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는 이러한 골목 상권이 역사 속으로,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는 골목마다 대기업의 어떤 종합 부동산 서비스가 이제 진출을 해오고 있죠. 특히 이제 스마트 하우스, 또 경성 리치 올집이라 해가지고 진출해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외국계 부동산 서비스에서 일본의 미쓰이 부동산, 또 다이와, 스미모토, 이런 것도 이제 호시탐탐 이제 노리고 있고, 또 은행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진출, 이 분야에서는 국민은행이었던 리브온이라는 이 업체가 이제 도사리고 있는데, 과거부터 계속 이제 진출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부딪히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또 타업종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 과거에 그 트러스트 부동산이라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중개업을 한다고 해서 이 골목 상권에 침투해서 참 재판까지 가고 해서 패소하고 했던 그런 참 안 좋은 기억들도 있습니다만은, 호시탐탐 이런 것을 노리고 있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 풀 난립이 요즘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직방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이제 나오고 있고, 다방이나 또 네모, 방콘, 누리방, 또 집토스, 요즘엔 또 동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대규모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직방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플랫폼 기업인데, 요거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이 2018년도에 또 시행이 됐고, 그간에 정부 전자계약서 작성을 한다 해가지고 중개사 없이도 이제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한다는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를 이제 겪어가 왔던 거죠. 또 더군다나 이제 한국감정원이 출연을 해서, 이 한국감정원은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조사 관리하고 공시 통계 이제 전문기관인데 관리 감독을 또 한다고 이렇게 나왔죠. 참 설상가상으로 여러 군데서 이렇게 호시탐탐 이 부동산 시장을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어떤 플랫폼 기업이 출연이 되면서, 지난번에 우리 그 택시 업계에서도 보면은 타다 택시가 출연을 했을 때 상당히 기존 개인 택시 영업자들하고 트러블이 있었는데, 언제 어느 때 또 어떻게 영세 상인일 경우에는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무료로 진출을 하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어플 회사로 커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업체들, 또 이러한 경쟁자들이 출연을 하면서 동충하초와 같은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겨울에는 이 누에고치 벌레로 되어 있다가 봄이 되고 따뜻하고 여름이 되면은 이게 풀로 돼 가지고 올라오는 이 동충하초와도 같은 이러한 역할을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긴장을 하지 않으면은 언제 도태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플랫폼 기업인 이 직방 출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직방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중개 개념의 기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플랫폼, 정거장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또 애플이라든지 이런 어떤 역할인 거죠. 이 직방의 부동산 중개 시장 진출에 따른 변화가 말 그대로 이제 획기적으로 뒤바뀌어 버릴 것 같아요. 현행으로 보면은 이 매물 정보를 볼 때는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하고
또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서 이렇게 광고를 낸다든지, 이 광고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네이버, 다음, 또 다방 이런 데보다도 가장 많이 이제 이 플랫폼으로 되는 게 바로 이 직방입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는 이게 이제 부동산 정보를 이 플랫폼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이 앱, 어플에서 이제 관리를 다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매물을 하기는 어떻게 하느냐? 현재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와서 공인중개사 업자하고 집에 이제 방문을 해서 보여주고 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이제 향후에 이 앱에서 플랫폼 기업에서 진출을 해버리면은 이제 가상현실 기술로서 온라인으로 실내에서 이 모습하고 층하고 조망까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에서 서울에, 강남에 있는, 서초에 있는 진흥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또는 음마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겠다, 전세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올 필요가 없습니다. 방문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제 가상현실로 딱 들어갑니다. 내가 아바타가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만나서 대화가 되고, 가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망권이 어떻게 되고, 밤이고 낮이고 24시간 그 집을 훤히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해가 뜨고 햇빛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제는 거짓말로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어플에 뜹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이런 이제 현실로 와버리는 거고. 그러면 계약 장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플랫폼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처음에는 뭐 어느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가라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추후적으로는 아니면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와도 되고, 아니면 직방에서 제공하는 어떤 지점에, 그점 오피스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계약하라 그러면은 가서 이제 계약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보여주고 컨트롤하고 계약서를 쓰고 하는 이런 관리를 해야,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개 수수료를 받고 거기에 서비스에 대가로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지난번에 트러스트 부동산하고 어떤 대립관계, 이런 거하고는 180도로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을 시대적인 어떤 4차 산업이 진행이 되면서 역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오물을 인해 가지고 이게 보통 한 10년이나 20년 뒤에 와야 될 게 이제는 빨리 당겨져 버린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로 생각을 했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라든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같으면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공부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의 이 현실로 다가와 있다는 이 심각성을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방은 이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기업은 우리 열차로 말하면 서울역이다, 인천공항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비행기가 내리고 뜰 수도 있고 어떤 기차가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 현실을 우리가 메타버스라 그러죠. 메타, 이 가상, 유니버스, 우주 공간 현실, 이걸 합성어가 우리 가상 현실, 메타버스라 그러는데, 4차 산업의 어떤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 직방이 이러한 메타버스 가상 현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플랫폼으로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그대로 그냥 흡입을 해버리는 거죠. 솔림 현상이 그쪽으로 다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도 이미 아마 오래됐습니다. 2011년에 대기업에서 30억을 투자를 했어요. 2014년에 60억, 또 이제 2015년도에는 590억을 투자를 했고, 2019년도에는 이 골드만삭스하고
DS 자산관리운용에서 1200억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이 골드만삭스가 이제 주 외국계 자금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는 내년이면 이제 상장을 해요. 모든 어떤 이 가상현실에서 분양을 한다. 또 어떤 아파트 분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모델하우스나 뭐 직접 와가지고 보여주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상현실 속에서 저 뉴욕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보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2022년도 이제 내년이죠. 상장을 하게 됩니다. 예상 시가총액이 3조 1,300억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증자까지 하고 나면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한 10위권 안에 들 정도의 이제 기업이 내년이면 탄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롯데도 그렇죠. 대림건설도 그렇고 다 지금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이미 메타버스 가상 현실 속에서 지금 시뮬레이션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하고 대결을 한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떤 대기업 출연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바짝 또 긴장을 해야 되고 여기에 버금가는 노력이나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긴장할 시기가 이제는 왔다.